이번 시간에 우리 테이블 생성 쿼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거래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상호의 일부를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해당 상호의 거래 내역을 조회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이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상호별 거래 조회에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테이블 생성 쿼리라는 게 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작성하던 그 매개 변수 쿼리 있죠? 그 결과를 그냥 새 테이블로 생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는 그 쿼리가 우리 테이블 생성 쿼리예요. 그때 이제 상호의 일부를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받는다 그랬죠? 해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상호의 일부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때 산업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하니까 상호에 산업이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우리 이제 쿼리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창이 떴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을 추가시켜라 이렇게 떴죠. 문제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단 거래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거래 내역이 바로 위에 있죠.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다 추가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창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추가시킨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결과 그림을 보니까 맨 앞에 이제 상호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에 봤을 때 상호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상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거래 건수라는 거요. 거래 건수라는 걸 이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거래 내역을 보니까 순번이다, 접수일자다 하고 쭉쭉쭉 있는데 이곳에는 우리 이제 거래 건수라는 그 필드가 따로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거래 건수라는 거는 순번이라는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순번 요거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순번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뒤에서 평균 세액 얘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우리 평균 세액이라는 그 필드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해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 세액이라는 거는 세액이라는 그 필드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평균 세액 이 필드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세액이라는 필드로 할 거니까 세액 이 필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네 번째 게 이제 우리 최대 금액이죠. 이 최대 금액이라는 것도 우리가 따로 이제 필드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해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최대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금액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우리 이제 금액이라는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를 실행시킬 때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야죠.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맨 앞에 이제 결과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실행 아이콘이 있죠.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상호다, 순번이다, 세액이다,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지금 얘네들 보니까 글씨가 살짝 잘리죠. 그건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을 때 우리 결과값으로 나온 게 한영산업하고 현진산업이죠. 그 두 개의 레코드 좀 보자고요.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 이곳에 우리 이제 현진산업이다라고 해서 맨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레코드가 있어요. 해서 현진산업은 거래 건수가 두 개다 하고 두 개의 레코드가 있으니까 두 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영산업이요. 그 위로 이제 올라가서 한영산업 것 좀 보자고요. 한영산업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한영산업의 데이터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그때 총 4개의 레코드가 검색이 됐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영산업의 데이터는 거래 건수가 총 3개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우리가 문제를 다 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4개가 있지만 결과값으로 이제 표시되는 거는 3개의 레코드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나 봐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한영 산업이 여러 개 있고 현진 산업이 아까 여러 개 있었죠. 근데 지금 결과로 표시된 거는 이렇게 이제 하나씩만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한영 산업은 한영 산업끼리 그렇게 이제 묶어서, 그리고 현진 산업은 현진 산업끼리 묶어서 표시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결과값으로 한영 산업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그리고 현진 산업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결과값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는 상호별로 이제 묶어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이곳에 요약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찍어줄게요. 찍었더니 이제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때 결과값을 화면상에 표시할 때는 상호별로 묶어서 그룹 설정에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요약을 묶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놔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순번이요. 얘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거래 건수를 구할 건데 그때 거래 건수는 그냥 순번 필드를 그냥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 순번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래 건수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얘 이제 요약을 우리가 개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위에 제목을 우리가 이제 거래 건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균 세액 얘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 세액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 세액은 세액 필드의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때 라운드 그리고 AVG 요 이제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요약을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바꿔서 평균값을 구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식 좀 써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맨 앞에다가 제목부터 먼저 써줘야 되니까 맨 앞에다가 평균 세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중간에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세액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세액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있다. 이 필드에 평균값을 구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AVG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세액 필드의 평균값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때 평균값을 이제 계산할 때 표시의 예와 같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뭐를 해라? 반올림을 해라.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라운드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 이제 엑셀과 똑같죠. 해서 앞에다가 라운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여기서 평균값을 구했다. 이 평균값을 화면상에 표시할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죠.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준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세액 그 필드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지금 이 위치에다가 그대로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요약을 보면 지금 묶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균 세액을 구했을 때 이 평균 세액별로 묶어서 그룹 설정해서 이 결과를 우리가 나타낼 게 아니죠. 해서 내가 지금 평균 세액을 구할 때 이 식을 내가 이제 사용을 했어요. 이 식에서 나온 그 결과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 얘는 요약을 우리가 이제 묶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계산된 그 결과값을 화면상에다가 그대로 이제 표시해 줄 거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평균 세액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대 금액 얘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최대 금액은 금액 필드를 그냥 이용해라 그렇게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우리 제목부터 쓰자고요. 해서 최대 금액이라고 쓰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 금액들의 뭐를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그거예요.
해서 이 요약을 묶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이 앞에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결과값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한영산업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거래 건수는 총 4건이다. 그리고 평균 세액은 15,000이다. 그리고 최대 금액은 20만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현진산업의 데이터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되는 게 맞죠? 지금 우리 한영산업계 거래 건수가 이제 4건으로 나왔는데 문제 결과에는 3건으로 나왔어요. 그거는 아직 그 밑에 있는 아직 우리 지사항을 아직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사항 보니까 평균 세액이 높은 순으로 상위 50%까지만 화면상에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때 레코드의 개수는 총 30개가 나왔고요. 그때 지금 요 위에 있는 몇 개의 레코드만 지금 기억 좀 하세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개성제지다, 국보화학이다, 금호산업이다, 그리고 기아특수강이다, 그리고 대명금속이다, 대한펄프다, 모건알루미늄 공업이다, 삼성코능이다, 성경인더스트리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실행이 됐을 때 얘가 이 결과값이 표시가 된 게 평균 세액이 높은 순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냥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지금처럼 결과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상위 50%까지만 표시되도록 요거 먼저 설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상위 50%까지만 표시되게 해라. 아니면 상위 10개만 표시해라. 상위 5개만 표시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쿼리 속성 거기서 이제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쿼리 속성으로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쿼리 디자인을 보게 되면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속성 시트라고 있죠? 속성 시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면서 그때 선택 유형을 확인해 보면 쿼리 속성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상위값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모드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50%까지만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직접 50%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써주면 요만큼의 문제는 다 푼 겁니다. 그러면 상위값 50% 요거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디서 한다? 우리 이제 쿼리 속성에서 해주더라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얘는 그냥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레코드의 개수는 아까는 30개였는데 지금 이제 15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30개였는데 상위 50%까지만 표시해라 그렇게 했더니 15개만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 나타난 그 결과값이 그냥 그대로 이곳에 표시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상위 50%라는 거는 내가 원래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위에 있는 50%의 그 데이터가 나타나게 해달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평균 세액이 높은 순으로 상위 50%까지만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온 이 결과값은 평균 세액이 높은 순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위에 있는 50%의 그 레코드가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또 잠깐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 평균 세액을 가지고 우리가 정렬을 시킬 수가 있죠. 이 평균 세액을 가지고 제가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제 오름차 순으로 요거 변경시킨 것밖에 없어요.
요것만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놓고 다시 실행이요.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오름차순 했으니까 낮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그 평균 세액이 맨 위에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거, 네 번째로 작은 거, 다섯 번째로 작은 거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평균 세액이 높은 순으로 높은 게 맨 위로 올라오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위 50%까지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내림차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제일 높은 그 값이 맨 위로 이제 올라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을 변경된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우리 이제 제일 높은 게 우리 22,000이래요. 그 다음에 21,000, 18,000, 17,000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쿼리 속성에서 상위 50%만 표시해달라. 그거 이제 설정해 준 거는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 데이터의 위에 거를 표시해달라 그 얘기고 우리는 평균 세액이 높은 순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균 세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정렬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 해당 필드의 값을 우리가 정렬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쿼리 속성에 가서 상위 몇 개만 아니면 상위 몇 %까지만 표시해달라. 그것도 따로 이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행선지 코드에 대해서 우리 조건이 나왔어요. 우리 행선지 코드는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필드를 우리가 추가를 시켜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행선지 코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행선지 코드하고 제일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얘가 1 또는 3으로 끝나는 그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선지 코드에 마지막 한 글자를 꺼내오면 되겠죠. 그때 마지막 한 글자를 꺼내올 때 라이트 함수를 이제 이용하래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행선지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를 꺼내오고 그게 우리가 1 또는 3으로 끝나는 거 그것만 이제 조회 대상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1 또는 3인 거 그것만 이제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가 행선지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죠. 요 필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필드를 우리 라이트라는 그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내가 이제 행선지 코드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있다. 이 필드에서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이 행선지 코드가 써져 있던 그 위치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EXPR1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는데 이 제목은 뭐가 붙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얘를 내가 이제 화면에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내가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1 또는 3으로 끝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써줄 때 인 연산자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1 또는 3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지금 이 필드는 내가 결과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죠. 얘는 특정 데이터만 조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주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니까 그때 이제 요약을 우리가 이제 묶는 방법이 아니라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필드는 조건으로만 쓰겠다 그거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지금처럼 상호별 거래 내역 이걸로 이제 설정해라.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참고해서 수험자가 판단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해라.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던 그 문제와 우리 문제 그림 좀 같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직 해주지 않은 게 지금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얘를 이제 띄워줘야죠. 얘를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호를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상호라는 그 필드에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지금 여기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여기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요 메시지를 똑같이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괄호 이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상호의 한 칸 띄고 일부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그대로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여기 조건 쓰는 칸에다가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산업이라고 만약에 입력하게 되면 그 산업이 지금 얘가 써져 있던 그 위치에 이 조건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산업이랑 똑같은 걸 찾아주겠죠. 근데 우리는 상호 전체를 이제 입력할 게 아니라 상호의 일부분을 이제 입력한다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일부분이 앞에 건지 뒤에 건지 중간에 건지 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맞는 문자를 이용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내가 이제 입력한 그 글자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맞는 문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를 우리가 쓸 때는 like 연산자를 이용해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 like 연산자 써라 그런 말 없죠. 연산자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ike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입력한 이 글자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검색해 준다고요. 해서 앞에 뭐가든 상관없다. 이 뒤에 내가 이제 입력받은 그 글자로 끝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된 거고 지금 여기 거 잠깐 잘라내기 좀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내가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별표를 이렇게 이제 붙여준다면 지금 내가 입력한 그 글자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주죠.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는 건지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부분을 제 입력받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해서 뭐뭐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앞에는 얘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부를 그냥 입력받는다고 했어요. 그 일부 이제 입력받은 게 앞에 오든 중간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이 없죠.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내가 이제 입력받은 그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실행 아이콘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똑같이 상호의 일부를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창이 떴죠.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산업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할게요. 입력해 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해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레코드의 전체 개수가 이제 두 개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맨 위에 이제 제목을 보니까 상호,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건수, 평균 세액, 최대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글자들이 살짝 잘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필드명과 필드명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잘리는 글자가 없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제목은 이제 문제 그림과 다 똑같고요. 그리고 한영산업이다, 현진산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거래 건수가 3개, 2개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평균 세액과 최대 금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이런 거 이제 확인해 줄 때 금액에 통합 표시가 됐든 아니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됐든 그런 게 붙었나 안 붙었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균 세액 같은 경우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됐죠? 그것도 똑같이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완전히 똑같이 결값이 나타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이제 풀었다고 해서 그냥 쿼리를
저장하고 꺼버리면 안 되겠죠. 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요것 좀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내가 작성한 게 이렇게 나타났고, 그때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때 테이블 만들 거니까 테이블 만들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찍는 순간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떠요. 그때 새 테이블을 만들 건데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테이블 이름을 쓰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얘를 쓰면 돼요? 안 되죠. 얘는 쿼리 이름이잖아요. 우리 여기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 테이블의 이름은 이걸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테이블 이름 여기다가 우리가 상호별 거래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의 명을 써주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는 거 보면 지금 요 테이블 이름 쓰는 자리에다가 이거를 입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 시험장 갔더니 이제 막 문제 푼다고 정신이 없죠? 그리고 시험장이다 보니까 긴장을 했잖아요. 해서 내가 얘를 테이블의 이름 얘를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 보고 얘를 막 여기다가 쿼리의 이름을 여기다가 막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해서 이런 거 입력할 때 정확하게 보고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 쿼리가 이제 실행이 되니까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산업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해 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문제 그림처럼 두 개의 레코드가 결과값으로 나왔죠. 해서 지금 여기도 두 개의 행을 붙여놨습니다.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상호별 거래 내역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면 이제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진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이 쿼리도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여기다가도 얘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테이블의 이름을 막 쓰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다고요. 해서 정확하게 쿼리 이름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정확하게 보고 여기다 똑같이 이제 상호별 거래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상호별 거래 조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이제 테이블 생성 쿼리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쿼리 좀 잠깐 우리 디자인 복기로 열어볼게요. 디자인 복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열었을 때 지금처럼 쿼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어 있죠. 지금 요거 쓴 거 빼고 나머지 거를 보게 되면 그냥 우리 그룹 쿼리랑 똑같죠. 해서 매개 변수 쿼리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다고요. 그냥 기존에 만들던 그런 쿼리를 만드는데 얘를 이제 추가시키면 이제 매개 변수 쿼리가 되는 거고 그 결과값을 내가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 쿼리로 쿼리 유형만 바꿔주면 테이블 생성 쿼리가 된다고요. 해서 매개 변수 쿼리다 아니면 테이블 생성 쿼리다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설정할 건 따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쿼리는 이제 꺼버릴게요. 자, 그럼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문제지만 딱 보고 정답이나 해설을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